후난성 부근에서 기원전 9,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벽시가 발견됩니다. 대한민국 충북 소로리 인근에서 기원전 1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벽시가 발견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신용화 교수는 단립뼈는 한강에서 기원을 했고 장립뼈는 양자강에서 기원을 했다라는 두 개의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일 순다랜드에서 벼를 재배했었다라는 가설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한 두 개의 기원설이 아닌 한 개의 기원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역사 2편 다시 쓰는 조선 상고사. 제 주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제4빙하기 즉 12,000년 전까지는 주로 해안가와 강가를 따라 이동했다는 겁니다. 물론 육지로 이동한 사람도 존재는 하겠으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자강 상류에 지금은 유명한 삼성퇴 유적이 있습니다. 바오든 유적을 이어 기원전 1200년 전부터 100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유물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양자강 하류에 허무드 문화를 이은 량주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들이 양주 문화의 옥종, 옥으로 만든 얘기입니다. 삼성퇴 문화와 량주 문화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 뭐가 닮았다는 거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량주 문화와 삼성퇴 문화를 뺀 다른 문화들을 보면 거의 이런 도천류의 유물이 없습니다. 주나라 정도 돼서야 청동기에 그림을 그렸고요. 홍사는 피규어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황하강의 대문구나 앙소는 아예 이런 게 없다시피 합니다. 또 다른 유물과 유적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양주에서 양자강을 타고 상류로 가서 삼성퇴 문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 문화의 유물 유적을 유심히 살펴본 유튜버의 의견일 뿐이니 언제고 다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제와 일치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고 강가를 따라 이동을 했다. 그래서 양자강 하류의 허무드 양주 문화와 삼성퇴 문화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서해와 대만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내륙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문화가 양자강 앞쪽으로 물이 먼저 들어왔겠죠. 그래서 기원전 5,000년경의 허무드 문화, 지금 요하 인근의 홍산 문화도 이 순다랜드 북부 지역에 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면서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둥반도도 형성이 됐고요. 기원전 4,300년경에 대문구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삼성퇴 문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강 하류에서 중류, 상류로 이동을 하는데요. 기원전 3,800년 전에 마성자 문화, 기원전 2,300년 전에 룽산 문화, 기원전 1,200년 전에 삼성퇴 문화 등이 형성이 됩니다. 도장깨기 TV의 예맥한 기원 모델은 한라강이라고 명명한 서해바다와 대만 사이의 강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바다로 바뀝니다. 단순한 모델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양자강의 만 계열 사람이 되고 북쪽 서해로 이동한 사람들은 진 계열의 사람이 됩니다. 기원전 3,400년경 양주 문화에서 양주 고성이 발견이 됩니다. 동양 최초의 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하플로 그룹은 O1으로 오스트로아시아나 오스트로네시아계로 분류가 됩니다. 순다랜드 이론과 설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빙하기가 녹으면서 사람들은 북상을 했고 O1 유전자의 사람들이 북상하면서 O2 이후 서진하면서 O3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역사 3편은 한국, 중국의 기원편입니다. 한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관되게 역사 저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사서를 저술할 때 필요한 그런 고서들을 연구를 여기에서 주로 많이 하셨어요. 신채호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쉽지 않은 베이징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베이징대학교 도서관장 등 중국 지식인들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이곳에서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족의 최초 기원지를 서방 파미르고원이나 몽골 등지로 본 것은 1900년대 북경대학 도서관의 자료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저술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께서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발라주고 화상을 입으면 소주를 부었습니다. 민간요법 같은 거라는 거예요. 손주를 사랑하고 치료하려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 방식은 된장을 바르거나 소주를 붓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된장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사랑의 정신을 잊지 않은 겁니까? 단재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독립운동가의 정신, 그 정신은 받아들이고 기려야겠지만 단재 선생이 했던 모든 방식이나 이론을 현대에 밝혀진 사항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됩니까? 국내에서 연재되기 시작했다. 기자를 통해 자신의 글이 연재되고 있음을 전해들은 신채호는 그가 쓴 역사서들은 수정할 곳이 많아 아직 빛을 볼 때가 아니라고 했다. 추록 후 손을 봐서 발표할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미완성의 역사서. 그것이 지금의 조선 상고사와 조선 상고문화사다. 단재 선생께서도 당시에 이 역사서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단재 선생은 누구보다 뛰어난 역사학자지만 당시에 제한된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파미르 기원설은 분명히 수정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잘못이라는 게 밝혀진 단재의 미완성된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단재 선생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면 단재 신채호를 땡라이나 정신땡자라고 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21세기에도 벌에 쏘이면 된장을 바르자고 하는 어머님 정신파리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땡라이 정신병자일 겁니다.